날씨가 안 좋은데 이렇게 제 기자회견을 위해서 찾아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또 여러분께 기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뜻을 같이 하는 국민의힘 제주도당을 사랑하는 당원들과 함께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저의 국민의힘의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 또한 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아닌지에 대한 염려와 주저함이 있었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당의 도당위원장은 지역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당원들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며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의힘 제주도당의 현실은 불행히도 그렇지 못합니다. 현재 고기철 위원장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공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심히 의심되는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당위원장으로서 갑을 당협위원장과의 협의는 고사하고 전례 없는 독단적인 당내 운영은 결국 도당의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고 당원들의 사기는 저하되어 탈당 및 지방선거 불출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후보자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고 위원장은 당직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가해 폭행 행위로 검찰에 송치되고 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폭행 금지 위반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된 일은 우리 당이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며 제주도당 전체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위원장은 폭행 피해자와 당원 그리고 도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 없이 자신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당의 대표로서 도덕성과 책임의식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고 위원장의 독단과 오만은 여기서 뿐만이 아닙니다. 당 운영 과정에서도 도당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각 당협별로 안분해왔던 관례를 깨고 독단적으로 선임하여 운영위원회를 운영해왔으며 당내 분리가 심화되어 사상특별위원장, 홍보위원장, 특보 등이 사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요 당직자 간의 폭행에 의한 고소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도당위원장은 윤리위원회 개최 등 문제 해결의 노력이 있어야 하나 어떠한 공식적인 조치도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로서 고소한 고소인의 중앙당의 당직 임명에 대해 부적절한 개입으로 무산시켰고 당사자의 도당 밴드글을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등 편파적으로 대응하는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기철 위원장은 당사자로부터 역시 경찰에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 도당위원장이 부당한 개입을 했다면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제주도당의 서귀포 경선지역 선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실종되는 의심스러운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상수 의원이 기자회견과 CBS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있는 공관위에서 경선지역을 당수 본천 지역으로 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는 도당의 공관위의 공정성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강상수 의원의 발언대로 그런 약속이 사실이라면 그 약속을 제공한 주체는 누구이겠습니까?
이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만일 그런 약속이 없었는데 강상수 의원이 언론에 그런 발언을 했다면 명백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역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단수공천을 위한 심사용 여론조사는 공관위에서 의결하지도 않은 사안입니다. 여론조사 실시하고 전날 개최된 공관위 회의에서 고기철 위원장이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일방적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여론조사 기관의 선정이나 조사 항목은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강상수 의원은 단수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운운하며 공관위원들만 알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제가 도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수 의원이 발언한 도당 공관위에서 단수지역으로 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은 공관위에서 의결한 적이 없는 내용이고 할 수도 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한 심사용 여론조사 역시 공관위에서 의결한 적이 없는 사안입니다. 해당 지역구는 최종적으로 공관위 의결에 의해 경선지역으로 결정되었고 그 결과 공관위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주장하며 반발한 강상수 의원이 탈당하여 단수 후보 지역이 된 것입니다. 공관위가 애초에 그런 약속을 했다면 어떻게 경선지역으로 결정이 됐겠습니까? 또한 고 위원장은 상대 후보인 강하영 의원에게 당협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경선 포기를 권유한 정황도 있습니다. 당의 공천관리 지침에 따라 경선이 원칙인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경선 지역을 단수 지역으로 바꾸겠다고 특정 후보에게 약속을 했다면 고기철 위원장의 행태는 제주도민과 당원들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고기철 위원장으로 인해 도당 대내외적으로 숱한 잡음들이 이어지며 당의 기강이 무너지고 우리 당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이 크게 손상되어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에 심대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 제주시의 당협위원장과 저와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당원 일동은 당 조직의 안정과 국민의 신뢰 회복 그리고 정상적인 지방선거를 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고기철 도당위원장은 당직자 폭행 및 공정경선 잡음, 당내 분규 등 총체적 당 운영 실패에 대해 책임있는 결단을 하십시오. 폭행 사건으로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고 공천에서의 잡음, 도당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으로 조직의 기관과 신뢰를 무너뜨린 지도부를 두고 어떻게 제주도민 앞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명예보다 당의 승리를 우선시하는 지도자다운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둘째, 중앙당은 제주도당을 즉각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지방선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너진 제주도당 운영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도당위원장의 폭행 사건으로 인한 검찰 송치와 특정인을 위한 단수공천 시도, 당내 분규 등으로 인해 제주도당의 신뢰는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더 이상 개인의 신상 문제와 불공정 시비로 당력을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당은 즉각 제주도당을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모든 후보에게 선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신뢰받는 공당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당내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위법사항은 없는지 즉각 조사를 해야 합니다. 강상수 의원의 단수 지역 약속 발언에 대해 진위를 파악해 주시고 그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십시오. 또한
강하영 의원에게 지위를 이용한 경선 포기 권유가 있었다면 그 또한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넷째, 우리는 공당으로서 당원과 도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제2공항 건설 등 주요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념하여 도민을 위한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내부의 권위주의와 밀실 정치를 청산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위기에 의한 후합이 사라지고 당원이 주인이 되어 지역에 공사하는 제주도당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고기철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당과 도민을 위한 본인의 행보가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여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외침이 제주도당의 진정한 혁신과 정상화를 위한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도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전소리 이용권 기자인데요. 결단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결단 위원장님 생각하실 때 고기철 위원장님의 결단의 최소치와 최대치는 어느 정도 보시나요? 최소치라 하면 이번 사태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이겠죠. 그리고 최대치라 하면 본인의 판단에 이야기인 것이겠지만 도당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내려놔야 되지 않느냐라는까지 최대치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체제로 간다 하면 그 말은 즉 저희 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당협위원장 모두 일괄 사퇴를 전제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다 후사의 정신으로 이번 사태가 마무리돼서 우리 지방선거에서 우리 후보들이 도당의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옳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한라이브 오범 기자입니다. 네네. 그 당상수원 당수지역 약속 발언에 대해 선관위 쪽에서의 조사를 촉구하셨는데 혹시 뭐 신고 절차를 혹시 진행하신 게 있을까요? 지금 신고 절차는 어차피 당사자가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보고요. 당사자는 강하영 의원. 네, 근데 이제 뭐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을 경우 예상이 되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문으로 인해서 선거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강상수 의원이 본인 입으로 도당 공관위에서 약속을 받았다는 발언을 두 번이나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분히 반복적인 거고 또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이 있다면 선거 관련해서 인지 수사를 들어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그런 발언 약속이 없었는데 약속이 있었다고 하면 또 아까 회견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위사실 공표로 역시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대단히 양조입니다. 네. 그 강상수 의원 관련해갖고 강동지와 전화통화를 해봤는데 네. 김철 위원장뿐만 아니고 우리 김송 위원장님한테도 비판하는 심정을 쏟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강상수 의원하고 그 이후에 네. 뭐 통화한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전혀 통한 적이 없습니다. 통화한 적 없으니까. 네. 강상수 의원이 김송 위원장까지 네. 그렇게 비판하는 심정을 표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그 경선 지역 선정 과정의 공천관리위원회에서의 우리 공천관리위원들 간의 회의 내용이 유출된 것 같습니다. 제가 회의 중에 무슨 소리냐, 당연히 공정한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고 또 그에 반대로 단수 지역을 고기철 위원장이 단수 지역으로 가자고 강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강하게 주장을 했고 결국은 투표로서 경선 지역으로 갈 거냐 단수 지역으로 갈 거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당원 당규 또 공천관리 기준에 보게 되면 단수 복수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선을 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후보가 월등한 지지를 받으면 단수로 갈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공관위원 제적 3분의 2 이상이 단수로 가자고 찬성을 했을 때 그때 단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우리가 심의 끝에 투표에 의해서 경선으로 가자고 결론이 났고, 이거는 강상수 의원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뭐 패거리 투표다 이런 게 아니고 치열한 공관위의 회의 끝에 공정하게 투표로서 결론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강상수 의원은 사실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서 우리 도당의 공관위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수 공천 그 강상수 의원이 말한 단수 공천 약속은 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질문해. 뉴스라이즈 양명 기자입니다. 네. 또 다른 방향에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청인 오디션 중에 네. 제주도에는 1위를 한 비례대표 후보가 있습니다. 네. 중앙당에서는 당선권 내 공천하라고 했는데 네. 당선권 내라고 하면 몇 표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를 알아봐야 되는데 공작 들어왔잖아요. 아니 알고 있는데 기자회견 중이에요. 말씀하십시오. 지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현재 19%면은 2석, 28%면은 3석, 네. 35%가 돼야 4석입니다. 네. 4석인데 이런 개선법이 나오는데 한간에는 네. 어떤 모 비례대표 후보가 김태현 1위 후보자가 아마도 4번에 배치될 확률도 있다. 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건 맞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그분이 누구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어떤 뭐 믿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의 기준은 최근 3개 선거 그러니까 6, 7, 8차 우리 지방선거에서 비례 평균,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제주당은 평균 3명입니다. 당선권이. 그래서 김태현 후보는 남자이기 때문에 2번이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겠죠. 그래서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례 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각 당협위원장이 배제된 상태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 결과에 의해서 또 중앙당 지침에 당선 안정권에 배치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중앙당의 지침을 배제하고 임의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고 있지만 뭐 4번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누가 그러한 시도를 하거나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 비례 공관위의 어떤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에 심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결과는 없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도당 운영위원 네네. 구성했을 때 4.3 특별위원장, 홍보위원장, 특보 등이 사임했는데 네. 이게 임기가 다른 겁니까? 임기는 도당위원장과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까? 네네. 근데 사임이 아니고 그러면 본인이 사퇴를 한 거죠. 사퇴한 겁니까? 예. 사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예. 그 4.3 특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도당위원장이 직제에도 있지 않은 특보를 임명을 했고, 그 특보와 이제 어떤 그 회의 자리에서 그 4.3 유족들에 대한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그다음에 4.3에 관련된 모든 그 당내 문제는 4.3 특별위원장이 계시기 때문에 4.3 특별위원장과 협의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도당위원장은 의도적으로 4.3 특별위원장을 배제한 채 4.3에 관련된 문제들을 제3자와 협의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당을 30년간 지켜온 4.3 특별위원장께서 이 부당함에 이제 실망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4.3 위원장 자리를 사퇴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기자회견 하기 전에 고기철 위원장이나 네. 제주시 각 당협위원장 고강철 네. 위원장하고 통화라든지 한 적 있나요? 고기철 위원장하고는 통화한 바가 전혀 없고요. 예. 그리고 고강철 위원장하고는
잠시 이제 공간이 회의 앞서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의 기자회견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각 쪽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중을 기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도당이 더 이상 나락으로 빠지고 하는 부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저 혼자라도 먼저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저 KBS 김정현 기자인데요. 네. 제가 손들고 있어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오늘 이제 같은 당내에서 목소리 내기에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오늘 고기철 위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사안들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이렇게 나서시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나 뭐 이유라고 하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사건의 고비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사건을 폭행 사건에 검찰 송치가 최종으로 계속 사건은 진행 중이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전부터 폭행 사건이 일어나서 그 당사자가 사과를 요구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시간부터 이제까지의 정황을 쭉 많은 당원들이 지켜보고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고기철 도당위원장이 SNS상에 거짓으로 자기 변명을 하면서 사과 없이 이 사건을 덮려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도당의 대표로서의 도저히 자격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후보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이 폭행 정당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꼭 선거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꼭 바로 잡아서 우리 후보들이 이런 당의 리스크를 없애고 소신껏 지역구에서 선거를 할 수 있게끔 그 발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게 하는 각오로 저는 모든 총대를 메고 모든 비난의 화살을 감수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당원 제주도당 당원들의 약간 반응은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자회견 한다는 소식을 알고 좀 안 하면 안 되겠냐라는 그런 제안 또는 어떤 약간 협박성 연락도 있었고요. 그렇지만은 여기 뒤에 계신 우리 당원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당이 자정 능력이 있다 그리고 공정한 시스템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원하는 당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철 도당위원장 개인의 문제로 우리 도당 전체가 명예가 실추되는 점은 그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저를 이 자리를 만든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의 그 뜻을 알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주일보 진영기자인데요. 네네. 고기철 위원장님이 만약에 이후에도 네. 아무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 때 네.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실 계획 같은 게 있는지. 네,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를 할 겁니다. 중앙당에 보고해서 이렇게 우리 제주도당의 문제가 심각하니 우리 선거를 위해서 더 이상 우리 제주도당이 사지로 가는 길을 좀 막아주십사 부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고기철 위원장이 어떠한 조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 우리 당원들의 바램과 저의 이 회견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한다면 이미 도당위원장으로서 자격은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앙당이 요청하신다는 게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요청하시는 네. 말씀이시죠? 예, 비상체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이미 우리 긴급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주도당 사태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중앙당 당내에도 좀 많은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 도당까지 신경을 못 쓰는 그런 게 되는데 오늘 회견 이후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중앙당에 보고를 해서 우리 도당이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네.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오늘 기자회견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